굳이 안 해도 되겠죠. 안 되나? 자, 일단 나중에 하자. 얘들아, 너희 아까 했던 거 학교별 보강하는 거요. 선생님 좀 갖고 왔는데, 결정을 합시다. 날짜요. 선생님 마음대로 잡았거든요. 일찍 시작하는 동면이부터 동면아 다음 주 일단 선생님이 날짜를 수요일 썼는데 다음 주는 수요일이 아니고 다음 주에 보자. 다음 주 화요일. 그러니까 다음 주 화요일 학교별 특강은 2번씩 할 거야. 2번씩인데 동면 확통도 있다 보니까 뭐 수투 확통 구분하지 말고 일단 다 갖고 옵시다. 알겠죠? 그래서 다음 주 화요일 5시입니다. 5시요? 선생님 7시 수업 시작이라서 5시 안 돼요? 안 되면 날짜 옮기면 돼요. 옮길까? 괜찮아요? 5시요? 좋아요. 그러면 다음 주 화요일 날짜를 보면 29일이거든요. 그래서 29일 날 좀 일찍 시작합시다. 그냥 4대 국어하고 정화국어 일찍 시작한다고 했으니까 선생님이 바로 시작할게요. 첫날에 수투랑 학통을 학교 거 있잖아요. 이제 그거를 다 갖고 오면 됩니다. 학교 교과서 그리고 부교재 둘 다. 알죠? 대신 저번에 얘기했던 대로 좀 풀어서 오면 좋겠어요. 그래야지 선생님이 이제 어려워하는 부분을 도와줄 수 있으니까. 그래서 한 2시간 정도 예상을 하시고 선생님이 화요일날 잡았는데 당분간 계속 시험 직전까지 계속 화요일날 다시 오면 됩니다. 꼭 2번이 아니라 더 할 수도 있는 거야, 그죠? 2개의 과목이니까 그렇게 해주시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 2명은 10월 5일날 시험이 시작이니까 맞죠? 10월 5일 시작이잖아요. 수학치 날짜 아직 안 나왔겠지만 선생님이 잡아놨는 거는 남산 토요일로 잡았는데 학원 오는 날 안 된다 하면 바꾸면 됩니다. 시간을 정하면 되는데 선생님이 가능한 시간은 이 수업 마치고 토요일 중에 뭐 하루. 근데 너가 되는 날이 언제죠? 영어하고 뭐 시험 되면 날짜가 바뀔 수도 있지 않나? 되죠. 있어도 돼요. 뭐 중간에 뭐 밥도 먹고 좀 쉬었다. 근데 선생님 수업 계속 하고 있을 거니까. 선생님 비는 타임이 12시 40분 타임 거기 1시간 반이 비거든요. 그때 선생님이 해줄 생각으로 합니다. 하고 왔는 김에 하는 게 좀 왔다 갔다 시간 줄일 수 있으니까. 근데 평일날 학습탁하면 선생님 잡아도 된다는 거야. 토요일날이면 9월 9일부터입니다. 첫째 날 말고 우리 시험 대비가 9월 3일부터 2일부터 시작이거든요. 3일인가? 3일이구나. 맞나? 선생님 날짜 모르겠다. 2일이지. 2일날 시작이니까 고주 말고 그 다음 주 그렇게 딱 적당할 것 같아서 9월 9일로 잡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주 이어서요. 네, 2번. 그리고 너희 선생님이 얘기한 이 2번은 학교별 특강이고
마지막에 또 직전 대비도 추가로 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시험 치기 전에요. 알겠지? 그럼 한 3번, 뭐 동인 4번 정도 생각하면 되겠죠. 확정치는 나가고 받을 거면. 그럼 남사는 정해놓고 청구가 너도 10월 5일이니까 선생님이 잡은 날짜는 화요일이거든요. 화요일 5시입니다. 안내 바꿀게요. 화요일 5시 돼요. 주말에 안 오고. 주말 원래대로 정규석 원래대로 와야 돼. 아. 추가적인 보강입니다. 정규석 똑같이 해요. 가능합니까? 그럼 주말에랑 동안 둘다 내신. 주말은 다 같이 하는 내신 대비고, 선생님 따로 부르면 너희 학교만 따로 하는 보강인 거죠. 청고등학교에 맞춰 다닌다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그게 화요일인데 매주는 아니고요. 19일, 26일입니다. 화요일. 19일부터니까 좀 시간이 있거든 아직. 그럼 너가 어제 얘기했던 대로 선생님 따로 더 해주면 안 되거든 따로 얘기하면 되는 거야, 그죠? 이거는 이제 고정된 거고, 그지? 무슨 말인지 알겠어?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청구 애들 뭐? 총은 너밖에 없어요. 나하고 1대1로 하면 됩니다. 세미나 할 수도 있고 코칭생활 할 수도 있어요. 신생이랑 월요일 날. 그건 이거는 이제 시험 대비. 그 코칭생활 하면 따로 하는 보강. 그래서 개별 보강이고 학교별 보강이 아니다, 그죠? 그리고 이거는 고정시켜놓고 추가 보강은 따로 하는 거예요. 따로 같이 잡지 말고 코칭생활 하면 내일 하기로 했다면서 요일날. 그런 거는 공식적인 건 아니다 보니까 그냥 만약 경북고등학교에 너희 학교에 딴 친구 오면 또 같이 할 수도 있는 거야. 알겠죠? 그렇게 날짜는 또 그때 가서 한번 얘기해 줄게요. 지금 미리 또 하면 또 까먹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게 확정된 게 아니라서 그때 가서 바꿀 수 있습니다. 너희가 갑자기 뭐 생각하면 바꾸고. 알았죠? 그러면 다 됐나? 좋아요. 다 됐네요. 학교별로 2번씩이라고 생각하면 되고요. 그리고 2번 이상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2번 이상. 선생님 저는 뭐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럼 더 하면 되는 거예요. 최소 2번은 와야 돼요. 근데 왜 자꾸 선생님이 오라고 하냐면은 수업 시간에 다 해결 안 될 겁니다. 분명히요. 특히 시험 대비 교재가 있는데 그 문제가 엄청 많아요. 공통적으로 하는 문제집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 저는 우리 학교 이거 안 나올 것 같아서 그냥 수업 시간 티칭 시간에 같이 하고 과제는 굳이 뭐 안 할게요 하면 그렇게 안 해도 상관없거든요. 근데 안 하는 대신 땀을 더 많이 풀어야 되는 거야. 맞잖아요. 그러니까 뭐 학교 부교재를 풀든지 프린터를 풀든지 어떻게든 공부만 잘해서 목적은 뭐야? 결과만 잘 나오면 됩니다. 응? 오케이. 그렇게 해줄 수 있죠? 선생님은 요즘에 막 약간 신경이 너무 시험 대비에 많이 신경 쓰다 보니까요. 잠도 잘 안 오고 좀 약간 예민해진 것 같은데 근데 뭐 너무 너희는 그러지 말고 그죠? 그냥 선생님하고 계획했던 대로 잘 따라오고 그냥 추석 잘하고 시험 대비 때 추석 잘하고 보강 잘하고 또 과제 선생님 거 같이 풀었으면 좋겠다 이런 것만 잘 풀면 돼요. 저번에도 얘기했지만 선생님이 한 100을 주면 학생들이 100을 다 못하면 되거든요. 그중에 한 50, 60%밖에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 하면 좋겠다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기출 문제 같은 것도 막 타이핑을 해서 다 준비해놨고 또 여러 몇 년치를 다 모아놓고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다 푸는 애들이 잘 없어요. 그렇지 않더니 모의고사도 막 이렇게 준비해서 주면 막 이렇게 막 거의 다 안 풀어 애들이 나중에 가면요. 마음이 급해서 그거를 미리미리 해야 돼, 알았어? 좋은 결과가 나오려면. 아시죠? 그래서 너희 수학 공부하는 계획은 우리 학원의 수업에서 하는 그 보강이나 정규 수업 맞춰서 계획을 잡아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한 차씩 나거든요. 그럼 쉽게 얘기하면 수학 2 1차시가 그냥 극한 문제입니다. 극한 다예요. 2차시는
연속. 3차시는 극한과 연속의 활용 이런 식으로요. 4차시 바로 미분이고 5차시 접선 6차시 함수의 극대로수까지 해서 총 6개인 거야. 근데 자기 학교에 다 안 들어가면 멈추면 되는 거라는 거야. 그렇다고 멈추고 안 오는 게 아니야. 하고 와서 다른 걸 하는 겁니다. 알았죠? 그리고 보강을 잘 참석해야 되는 이유 중에 또 하나가 뭐냐면 시험 대비 끝나고 나서 애들이 자꾸 결정하는 게 가끔씩 있어요. 좀 놀고 싶다. 정화영은 일찍 치기 때문에 좀 쉬어야 됩니다. 어쩔 수 없이 쉬어야 돼요. 그럼 일주일 정도 쉬면 일주일 쉬어도 안 되겠네. 왜냐하면 10월 5일 날 애들이 시험 치니까 와도 너가 다른 시험 대회 없을 때 뭐 기말고사 대비를 할 수밖에 없는데 나는 2주 정도 쉴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내 생각에는. 그럼 그 2주면 4번? 아니 너 8번 아니야? 맞지? 그럼 그 8번인데 그 중에 너무 또 이게 공부 안 하면 안 되니까 그걸 땡겨서 보강해서 한다고 생각해. 알죠? 뒤에서 이제 좀 쉬는 동안 못하는 거를 보강해서 땡겨서 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알겠죠? 그리고 다른 애들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쉰 날은 적을 겁니다. 그죠? 아니 못 쉴 수도 있어요. 바로 복귀할 수도 있어요. 평일날 시험 치니까. 그러면 그래도 막 꼭 쉬고 싶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보강들 다 참석해서 그걸로 커버를 해야 되겠어요? 선생님 진도 나가지 않을 겁니다. 아마 시험 끝나고 바로 나가지 않아요. 보통은 좀 약간 준비 수업을 합니다. 그냥 다들 다시 복귀하는 날짜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면 되고 아무튼 뭐 그때 가서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게요. 시험 다가올수록 매주마다 알려줄 테니까 뭐 잘 따라오면 된다는 거야. 그리고 뭐 100점 맞으면 다 통과합니다. 선생님이 그냥 쉽게 그래 좀 쳐 이렇게 할 테니까요. 시험 잘 치면요. 그거 잘 치겠지만 그 너희의 기준보다 선생님이 높지 않을 거 아니야. 맞지? 우리 너네들은 3등급 안쪽 들어가는 게 제일 높은데 3등급 안쪽이면 최소 3이고 2도 되고 그죠?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 1도 되고 선생님 저는 불가능해요 할 수도 있는데 근데 불가능한가? 불가능합니까? 쌤이 아까 계산 많이 쌤이 좀 긴장되고 이런 게 거의 어떻게 보면 쌤님하고 같은 첫 시험 대비잖아요. 그렇지 않나? 난 그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야. 민주 같은 경우는 해봤다고 하지만 그래도 쌤이 따로 이렇게 팀을 나와서 하는 게 처음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다 처음이라고 생각하고 하는 겁니다. 쌤님이 원래 5층에 있다가 팀에 소속돼 있다가 팀을 나왔단 말이에요. 새로운 팀을 만든 거야. 우리 팀을. 원래는 우리가 알지 모르겠지만 서해철 선생님 팀에 있었습니다. 거기서 있다가 선생님이 좀 역사를 보자면 한국대가 오래 있었어요. 지금요. 제일 처음에 보자. 저쪽에 있는 건물에 있을 때 그때 맨 처음에 선생님이 한국대에 처음 왔을 때 코칭생으로 왔었어요. 그때 처음에. 그리고 한 1년 반 정도 있다가 이제 티칭이 되고 싶은 어떤 뭐 경연대회가 되겠어요. 경연대회요. 모든 선생님들하고 경연을 했었습니다. 시험 치고 시간하고 막 이런 걸 몇 달 동안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2명이 뽑혔는데 쌤하고 같이 한 분들 뽑혀서 그때 이제 같이 이제 팀을 또 그때도 만들었어요. 티칭을요. 그래서 한 7년 가까이 한 6년 정도 티칭 수업을 하다가 그때 막 우리 코로나가 있을 때 약간 좀 그때 선생님이 좀 잠깐 좀 쉬었습니다. 한 1년 가까이 좀 놀았습니다. 선생님이 휴식 기간이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다시 한 번 왔을 때가 이제 셋째쌤 팀으로 갔었습니다. 갈 때는 셋째쌤이 따로 날 같이 연락 한번 지냈는데 꼭 같이 왔으면 좋겠다. 이렇게 나한테 뭔가 좀 물질적으로 이렇게 사주시면서 그래서 알겠습니다. 그럼 그만 쉬고 갈게요 하고 왔었어요. 그래서 그 팀에서 같이 한 2년 가까이 있다가 이제 다시 가겠습니다 하고는
다시 이렇게 팀을 만들어서 왔어요. 알겠죠? 근데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너희가 처음에 하는 그런 뜻인 거야. 다시 하는 게 처음도 좋은 시험 대비 결과가 나왔으면 좋겠다. 선생님의 욕심도 있는 거야. 너희가 제일 큰 중요한 목표는 너희한테 쌤도 같은 목표라는 거야. 알겠죠? 같은 배를 탄 거죠. 그 동행하면서 할 수 있겠다, 그죠? 그러니까 뭔가 열심히 동기부여가 되는데요. 뭐 목표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좀 1등은 할 수 있다 이런 거. 근데 선생님이 그때 얘기한 적 없나요? 예전에 선생님이 수업을 했을 때 학교 시험이 20몇 점 맞던 학생, 20점도 잘 안 되는 학생이 있었는데 걔가 그 다음 시험에 바로 92점 나왔었어요. 대구여고 학생이었는데요. 1학년 겨울방학 때 제가 처음 수업해서 5개월 동안 수업을 열심히 해서 92점 나왔다는 거예요. 바로요. 18점이 몇 등급이냐? 아마 그래도 9등급까지는 아니겠다. 그거 뭐 대구여고 있으니까 한 7, 8등급? 근데 바로 1등급이 나왔으니까요. 근데 그 중간 과정이 어떻게 했냐? 엄청 힘들었으니까 중간 과정이야. 일주일에 2번 하는 수업이었는데 선생님이 보강만 겨울방학 내내 한 4번을 들었거든요. 주 6일을 하고 왔던 거야. 그러니까 선생님 저는 수학 공부하는 방법을 모르겠다 하더라고요. 그럼 선생님이 맨날 불러줄 테니까 같이 하자. 매일 수학 공부를 3시간씩은 해야 된다. 근데 그거를 앉아서 뭐 할지 모르겠다는 것이라요. 그럼 선생님 같이 하자 그래서 맨날 부를게. 겨울방학 학교 안 가니까 몇 개월 동안 계속 학원에 와서 선생님이 시켰어요. 고1인데 중학교 내용까지도 잘 몰랐던 애였어요. 그럼 선생님 어떻게 했겠냐? 다 고등학교 얘기를 못하고 수업 고등학교 얘기를 하고 정규 수업이면. 근데 보강 때는 중학교 2학년, 중1거는 뭐 좀 그나마 알았으니까 중학교 2학년 내용들, 중3 내용들 빠르게 한 달 만에 다 끝냈어요. 같이. 다 공부하는 게 아니고 고등학교와 연관되는 건 골라서 선생님이 가르쳐 준 거겠죠. 그리고 나서 또 고2인데도 고1 거도 까먹었을 거 아니야. 그럼 고1 거도 또 한 달 정도 했어요. 겨울방학 동안. 그럼 거의 2달을 중학교, 고등학교 1학년 걸 다시 복습한 거야. 그리고 석 달째부터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내용을 시작한 거야. 그래서 그 다음 3개월 동안 정규 시험 대비도 하면서 12월 달에 왔으니까 5월 달 중간고사니까요. 그래서 90점 맞았다니까요. 근데 운 좋게 한 3개 찍은 게 많았어요 또. 열심히 하니까 또 찍는 거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 어머님하고 아버님하고 모셔가지고 그때 그 학생 어머니가 부모님이 참외농사 하셨는데 트럭에다가 참외 몇십 박스를 갖고 오셔가지고요 학원 모든 선생님들한테 다 나눠주셨더라고요. 그때 선생님이 코칭할 때였습니다. 초창기 학농이 한 1년 반 그 사이 있을 때요. 그때 선생님 열정이 괜찮겠죠? 그때가 선생님이 30 초반이었을 때였으니까요. 10년 넘었어요. 근데 그때 선생님이 되게 엄했었어요. 내가 되게 무서웠습니다. 내 스스로 봤을 때요. 지금은 좀 그렇지 않아요. 그때는 내가 엄청 무서웠다는 게 뭐냐면 아까처럼 이렇게 뭔가 의지를 가지고 공부시키려고 하는데 만약에 못 따라오거나 막 숙제를 안 하거나 막 수업을 방해한다거나 그러면요. 선생님 내가 원했습니다. 선생님이 티칭 선생님도 아닌데 선생님 가가지고 얘는 딴 애들 방해된다. 열심히 하는 애들은 방해된다. 일단 내보내놓고 얘기한 거야. 결과를 대하는 거 이렇게. 근데 다 어떻게 보면 맞는 말들 했던 거였어요. 학생들한테는 이제 뭐랄까요? 좀 약간 나쁜 선생님이었죠. 수업 시간에 졸거나 이런 선생님이요. 욕도 많이 했습니다. 진심으로 욕도 냈다고요. 장난이 욕이 아니고. 지금 생각하면 좀 이렇게 후회되는데 그때는
소리도 많이 질렀어. 딱 자고 나면 야 그래서 막 이렇게 막 잔소리만 한 30분 하는 거야. 인신공격도 막 했던 것 같아요. 지금 생각하면 후회인데 공부가 다 나왔는데도 그죠? 선생님이 그때 기억나는 게 수업 시간에 학생이 많이 맨뒤에 졸고 있길래요. 이런 사람 있죠. 여학생이었어요. 고1이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막 소리를 지르고 어떤 얘기를 했더라고요, 선생님이. 너의 지금 수학 점수는 10점 만점으로 한다면 수학 실력이 어느 정도 몇 점 정도 생각하니? 라고 물어봤대요. 애들 앞에서. 애들 다 보니까 10명이 있는데요. 그랬더니 약간 이게 장난인 줄 알고 10점 만점에 9점?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의 성적 플러스 너의 외모까지 했어요. 그걸 합해서 몇 점을 주냐 하니까 9점 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했죠. 너는 답은 없다 그랬어. 넌 답이 없어. 이러면서 둘 다 안 된다고. 그랬더니 옆에 웃는 애도 있고 이 친구가 얼굴 빨개져가지고 한참 밥동을 울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은 다 많았어요. 근데 선생님이 기억나는 게 걔한테 너무 미안한 마음이 있다니까요. 나중에 학생이 졸업하고 막 이렇게 한 번씩 선생님 찾아오잖아요. 아니면 밖에서 만나기도 하잖아요. 이렇게 길거리에서. 많은 사람, 많은 애들이야. 많은 애들이 성적은 올라갔는데 나하고의 인간적인 관계는 안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혼나지 않기 위해서 공부했던 것 같아요. 뭔가 하는 수업 시간에 긴장되고 뭔가 그게 애들한테는 컸던 것 같아요. 성적은 올라가는 건 어떤 마음이냐면 학원은 성적만 좋으면 된다 이런 마음이 들어요. 너희가 학원 와가지고 인격 배우러 왔냐? 그런 선생님. 선생님 인격 같은 거 없어. 실력만 늘려줄게요. 그걸 좋아하는 애들 있었어요. 한 100명 중에 한 70명은 좋아했습니다. 나머지 30명은 상처를 받고 학원 많이 나갔죠. 선생님 그때 코칭을 있을 때 선생님 담당이 한 140명 있었거든요. 코칭 선생님들 중에서 가장 많았었어요. 선생님 내보내도 계속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어떤 마음인지 알겠죠? 한 애들은 안 하겠다. 한 애들만 수업하겠다. 그래서 엄청 선생님이 좀 이렇게 증상하면 후회되는 게 그런 거야. 그게 다가 아니었는데 뭔가 보람을 못 느끼겠더라고요. 강사로서의 보람. 뭔가 회의감. 그래서 생각을 많이 하게 됐던 거예요. 그리고 바뀐 지는 이게 약간 좀 선생님이 약간 좀 온화해지거든요. 한 5년 정도 전부터 했던 것 같아요. 5년 정도 전부터 이렇게 의도적으로 바꾸려고 했습니다. 의도적으로. 그래서 하다 마음을 우근하게 이제는 학생들은 뭐라고 못합니다. 왜냐하면 귀한 또 우리 아들하고 집에서는 공부가 최고가 아닌데 그것만 가지고 뭐라고 하니까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느냐 딴 데서 했네요. 그래 그냥 이제 너희가 그런 거 없어도 말이야 막 이렇게 강압적으로 하고 막 무섭게 안 해도 정말 너희 스스로 그냥 열심히 했으면 좋겠는 거야. 선생님은 이렇게 좀 같이 끌어갈 준비가 돼 있다라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제일 좋은 거 아니야. 억지로 시키지도 않고 너희가 하고 싶을 때 선생님이 어떻게 보면 선생님도 약간 시간 투자해서 최대한 도와주겠다는 거니까. 알겠죠? 근데 시험 대비가 되면 너희도 힘들지만 선생님도 좀 같이 힘들다고 했잖아요. 그렇지? 같이 힘들다는 건 그런 거야. 이렇게 약간 좀 이렇게 생생되는 것도 있지만 선생님도 이제 다음 주부터는 주 7일 근무합니다. 원래 딱 하루 쉬는데 그게 원래 수요일이었는데 수요일도 나올 거라는 거야.
네, 부감을 하기 위해서. 그리고 원래 또 선생님 수업 7시인데 일찍 다시 또 와서 수업을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거니까 선생님이 그렇게 하는 게 나도 신나서 하는 거야. 막 억지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거를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거야. 오케이? 선생님이 또 굵직하고 막 이렇게 싫어하면서 안 부른다는 거야. 이제는요. 오늘 하기 전에 안 해도 돼. 이렇게 하는 거야.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무조건 와 이렇게 했었는데 요즘 그렇게 하진 않아요. 대신 한다면 정말 진심으로 같이 도와준다는 거죠. 알겠네? 그리고 시험 대비할 때 또 고3들 수업은 또 선생님 못 건드려요. 고3들 계속 수능 대비해야 되기 때문에 주말에 딱 그 3시 50분 타임, 그 타임에는 거의 보강 못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고3들도 어떻게 보면 우리도 급하지만 더 급하지 않겠네? 그쵸? 그래서 그 시간 외에는 근데 뒤에서 공부하면 괜찮은데 이제 선생님 그 시간에 가르쳐주고 잘 못할 것 같다는 거 빼고 멀다 될 것 같아요. 딴 반은 거의 학생들이 좀 많이 적은 반이 많다 보니까 같은 수업이면 옆에 앉아서 같이 하면 됩니다. 알겠네? 그렇게 해주면 좋겠어요. 뭐 물어보신 거 없나요? 이제 수업 시작하려고요. 시험 대비에 대해서 궁금한 거 없어? 없어. 자, 합시다. 옛날 쌤 그 사진이네요. 옛날 쌤. 자, 어저께 선생님하고 3차 함수 거기 몇 쪽이냐면은 134쪽까지 하고 멈췄거든요. 그 이제부터 135쪽부터인데 선생님 마음은 좀 다 끝내고 싶은데 이거 끝까지는요. 근데 이게 너희 학교 시험에 안 들어가도 이거 끝까지는 좀 합시다. 여러분 다음 주부터는 지금 멈출 테니까요. 알겠지? 자, 제목이 뭐예요? 유형별로 봅시다. 유형별로요.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이죠. 어제 했던 이야기를 한 번 더 정리한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어제 선생님이 앞에서 쭉 설명했었지 않습니까? 3차 함수요. 어떤 얘기했었지? 개형을 얘기했었고 누구와 비교했지? 프라임하고 비교했잖아요. 프라임. 그럼 여기 문제에서 극값을 가질 조건을 했단 말이야. 그럼 너희가 말해 3차 함수 모양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이렇게 생겼을 거 아니에요. 이때 A가 양수일 수도 있고 음수일 수도 있지만 우리 어저께 얘기할 때는 A를 양수로 가정했었어요. 왜냐? 그림 모양을 통일시키려고 했던 거지. 맞죠? 음수는 이걸 뒤집으라고 했던 거 기억나죠? 그럼 이렇게 셋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얘는 이렇게 누웠다가 하는 거고 안 누웠다가 하는 거야. 그럼 셋 중에 하나인데 이게 fx야. 프라임이 아니고요. 그러면 셋 중에 누가 극값을 가지냐? 극값이야. 첫 번째지. 맞아? 첫 번째만 극값을 가진다니까요. 얘는 프라임이 0 되는 게 여기 있긴 있지만 이때 프라임 0이죠. 얘는 없어. 얘는 프라임 0 되는 게 두 개나 있어. 프라임 0 된다고 무조건 극값이 아니라고 했죠. 부호라기보다는 뭐야? 증가와 감소가 바뀌어야 되는데 얘들은 계속 증가하니까 안 되는 거야. 근데 얘는 뭐야? 증가하다가 감소하니까 극대가 되고 밑에 거는 극소가 되는 거야. 다시 말해서 3차 함수는 극값을 가지려면 무조건 두 개씩 가져야 돼요. 한 개만 가지는 건 없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건 뭐야? 라고 물어보면 이 그림이면 돼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그럼 이 그림이 되는 조건을 식으로 얘기하면 뭐냐고요? 프라임이 0 되는 게 몇 개 나온다? 2개 나온다. 그래서 f 프라임 x가 0일 때 0으로 가정을 했을 때 판별식은 0보다 크다. 요것만 알면 되는 거죠. 이게 만약에 최고차항이 음수여도 똑같다 그랬어요. 음수여도 극값은 두 개잖아요. 그러니까 양수든 음수든 간에 그림 모양은 달라지지 판별식은 똑같이 0보다 커야 돼. 이게 끝이야. 3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은 프라임이 0 되는 x가 두 개를 한다. 그치죠? 됐나? 이게 갖고 가지고 안 되는 거 알았어요? 이게 갖고 나야죠. 이게 d가 0 되는 거. d가 음수인 거. 그럼 끝났지 뭐. 근데 봐봐. 여러분
밑에 있는 걸 뭐라고요? 753번이요. 극값을 갖기 위한 그랬잖아요. 그럼 바로 어떻게 해야 돼? 미분하라는 거예요. 일단 미분해봐. 753번이요. 너희가 753번에 미분을 해보고 는영으로 가정해요. 가정. 미분해서 는영.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판별식이 0보다 크다 하는 겁니다. 그 범위를 찾아서 자연수 A를 제일 작은 거 찾으려는 거예요. 자,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답 나오네? 답은 1번. 1번이 나와요. 되게 쉽죠? 어려움 하나도 없죠. 어제 이제 거기다 했던 거를 그냥 유형별로 그냥 정리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자, 두 번째 유형 가자. 다음 유형이야. 바로요. 11번이야. 찾습니까? 앞에 거랑 차이점이 있다면 유형 10번은 전범위에서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실수에서요. 근데 유형 11번은 제목에서 보면 알겠지만 어떤 구간에서란 말이 나오죠. 아니? 제목만 보면 구간에서라는 말이 나온다니까요. 그럼 너희 생각을 해봐. 구간이라는 거는 모든 실수일 수도 있지만 아닐 수도 있단 말이에요. 어떤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 문제의 해법은 그림만 그리면 보인다는 거 알았어? 유형 7번의 맨 위에다가 너희 써놔야 돼. 그래프 그린다. 알았죠? 그래프 그린다. 그게 찾는 방법이니까. 너희 그래프랑 이렇게 좀 친해져야 돼. 그래프랑 친해져야 됩니다. 그렇죠? 그래프. 자, 그럼 그래프를 그려볼게요. 바로요. 760번에 일단 문제를 읽어볼게. 극대값과 극소값을 모두 확인하라 그랬지. 그럼 어떤 그림을 미리 그려야 돼? 최고차는 미리 보면서. 최고차는 양수죠? 미리 이거 대충 그려놔야죠. 꼭 너희 문제 그릴 때 x가 좀 안 그려도 됩니다. 여기서 모른단 말이야. 아직 A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X축인지 몰라요. 그럼 대충 그리는 거예요. 이렇게. 이런 걸 어제 개형이라고 했죠. 계략적인 모형이라는 거였어요. 개형. 자, 근데 여기가 극대고 여기가 극소는 여기가 안단 말이야. 근데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 -1과 2 사이라고 했잖아요. 맞나? 그럼 여기가 뭐가 되고 -1이 되고 여기 어디쯤에 2가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자, 요 사이에서 그렇잖아요. 사이. 여기 사이는 -1을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알았어요? 반드시 얘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고 오른쪽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거는 내가 그려는 게 뭐야? fx잖아요. 그럼 이걸 너희가 프라임으로 푸는 게 좀 유리합니다. 알았어요? 이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림 중에서도 프라임 그림이요. 너희 이 그림 그리면 어떻게 되냐? 프라임은요. 아래 블록 맞죠? 이 점을 따라 내려오면 거꾸로 생각하면 얘가 이런 식으로 그림이 그려지는데 이차 함수가 얘가 이렇게 된다니까요. 이게 프라임 맞습니까, 여러분? 이해가 돼? 어제 선생님이 프라임 보고 fx를 그렸잖아요. 기억나요? 어제는 내가 이거 보고 얘를 그렸다니까요. 이거 거꾸로 할 수도 있어야 돼, 너희가 당연히. 그럼 선생님 이걸 왜 했느냐면 잠깐 그림 잘못 그렸는데 미안하다. 여기가 아니면 선생님이 뭘 잘못 그렸냐면 여기를 따라 내려왔어야 되는데 잘못 따라 내려왔어요. 총 4번이야. 자,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여기를 지나가는 거죠. 그죠? 이게 능력이죠. 능력이요. 이게 x축 프라임. 맞아요? 이해돼? 프라임 0될 때가 0될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그럼 마이너스는 여기쯤에 있다는 거예요. 여기쯤에 있고 2는 이쯤에 있다는 거예요. 근데 풀이는 프라임을 한다는 거야. 프라임을. 그러면 너희가 생각을 해봐. 내가 물어볼게 너한테요. 이런 걸 우리가 고등학교 1학년 때 근의 분리라고 했단 말이야. 그래프 그린다는 거. 여기까지 이해했어? 그래프 그릴 줄 알겠네? 그럼 이제 식을 쓸 건데 이게 프라임인데 프라임한테 누구를 넣으면 -1을 대응시키면 이 좌표가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어야 되잖아요. -1을 넣었을 때 얘가 양수가 돼야 돼, 음수가 돼야 돼?
위에 있으니까 양수죠. 그리고 2도 위에 있죠. 이해돼요? 그림에 있는 걸 표현해야 된다고 식으로요. 근데 하나 더 있어? 또 뭐가 있을까? 뭐가 있을까? 판별식도 0보다 커야 되죠.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된다고요. 판별식은 여기서 식을 써볼게 쌤이. 책에 있는 식을 아직 안 썼잖아요. 판별식 미분요. f'x 말이야. 3x 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a잖아요. 그죠? 이걸 능용을 했을 때 야의 판별식 말이에요. 판별식은 두 번 만나야 된다고 무조건요. 그럼 4분의 d로 가도 되는 거 맞지? 얘가 0보다 커야 한다. 됐습니까? 여러분 여기까지요. 그리고 책에서는 따로 안 나와 있지만 우리가 이 함수를 2차 함수를 말해요. 이 중간에 있는 꼭점이 너희 뭔지 알겠니? 1인지도 알겠죠? 2차 함수의 꼭점. 2차 함수의 꼭지점. 축이라고도 하죠. 축. 축이 1이잖아요. x는. 이거 마이너스 a 2의 분에 비하는 거 있잖아요. 축에 나오는 거죠. 축은 x는 1이잖아요. 근데 요 놈이 누구 사이에 있어야 돼요? 아까 했던 이 둘 사이에 있어야 돼요. 마이너스 1과 2 사이. 아까 했던 이 두 놈을 왜 줬겠냐고요. 얘가 기준이었어요. 자, 그러니까 선생님 첫 번째 이야기가 뭐야? 첫 번째 이야기가 뭐야? 첫 번째는 식이 뭔지 묻는 거예요. 첫 번째는 식이 함수값이잖아요. 함수값의 부호라고 합니다. 프라임의 함수값 말이에요. 그 다음 두 번째 이야기는 축이죠. 축. 세 번째 이야기는 판별식 D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걸 외울 때 이렇게 외워요. 함축 D 이렇게 외운다고요. 그다음에 여기 고등학교 1학년 언젠가면 그 2차 방정식에서 근의 분리 배울 때 함축 D란 말 들어봤나요? 함축 D, 뭐 합곡 D 이런 거 들어봤냐고요. 여러분 함축 D, 합곡 D 기억나? 그걸 수원에서도 한 번씩 등장하던데요, 보니까요. 그러니까 그래프 나오면 무조건 자주 쓰입니다. 2차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를 그냥 무의식적으로 항상 확인한다 생각하면 됩니다. 사실 얘는 솔직히 필요 없죠, 여기는요. 자동으로 들어가잖아요. 하지만 검사할 때 꼭 해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정답은 이거 동시에 만족하는 범위가 되겠죠.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죠? 판별식 해볼까요? B' 제곱 빼기 9잖아요. B' 제곱 빼기 AC가 0보다 커야 한다. A는 여기서 뭐가 돼요? 3보다 작다가 되죠? 여기서는요? 여기도 해봐야죠. 마이너스를 넣어봐야 돼요. 마이너스를 넣어보면 3 플러스 6 플러스 A가 0보다 커야 되고 2를 넣었을 때도 12 얘도 0보다 커야 된다. 얘는 자동으로 되는 거니까 신경 안 써도 되고. 자, 그러면 공통 범위가 뭐예요? 여기서 9가 넘어가면 A는 마이너스 9보다 커야 되고 여기서는 0보다 커야 되니까 0보다 크다가 되고 3은 작다가 되니까 얘가 공통 범위가 되겠죠. 정답은 얘가 된다. 단 3번 나오는 과정이 약간 좀 복잡하죠? 그래서 제가 아까 처음부터 구간이 주어지면 근의 분리한 세 가지를 다 보셔야 된다고 했던 겁니다. 근데 그걸 누구로 본다? 프라임으로 본다. 왜 자꾸 프라임을 보는가 하면 제목이 뭐야? 도함수 활용이잖아요. 도함수를 쓰라는 겁니다. 그죠? 이 부분은요. 자, 여기까지 이해되십니까, 여러분? 밑에 거 한번 해볼래요? 761 말이에요. 이거 완전 똑같은 문제네, 그죠? 마이너스하고 2가 숫자가 똑같네. 식만 다르죠. 자,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프라임을 꼭 그리셔야 됩니다. 선생님은 아까 fx를 그렸었는데 fx 안 그려도 상관없어요.
복잡한 계산 실수 안 됩니다. 부등호의 방향 이런 거. 책에 나오는 거 박스 안에 보면 함축되어 나오죠. 벌써 다 풀었냐? 문준이요? 답이 5번이 됩니다. 문준은 밑에 것도 한번 해보고. 수능 주고 빨리 풀었네. 이거요. 두 개입니다. 그럼 잘 그리네. 함축비. 이게 마이너스야. 계산 많이 쓰겠어. 다시 해야겠다. 함수가 판별수가 없구나. 이 판별수에. 근데 계산을 실수일 수가 없기도 하죠. 방향이 다 바뀌었군요. 여기서 판별식을 보죠. 이거가 B-H고 ABH 이거 그냥 H잖아요. B-H고 제가 있으니까 그냥 4 빼기 3이는 맞나? 여기서 1번이니까 3분의 4보다 작다네요. 이건 4분이구나. 그러면 풀어야 되지 않나요? 이분의 시간대 나이스 영식 그렇죠? 이거나 얘한테 넣어야 돼. 나이스를. 아니면 이거 안 넣어. 이렇게 나오면 이 숫자 밑에 4가 아니면 많이 사니까 그렇죠? 계산 실수. 자, 그 다음 많이 쓰려고 만든 보죠. 많이 쓰려고 시간 없고 얘한테 많이 쓰려고 식을 이거는 맞죠? 이거 맞나? 그럼 자 다시 그려야 되겠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4보다 크고요. 그 다음 마이너스 7보다도 커야 되고 그 다음 3분의 4보다 작다. 자, 다시 보면 그렇죠. 다섯 개죠. 정답. 계산만 실수 안 하면 돼요. 맞죠? 자, 다들 답 나오는 거 보니까
그러니까 결국은 그래프가 제일 중요하다고 했던 거 맞죠? 해보니까. 그리고 계산. 넘어갑시다. 유형식 2번으로 갈게요. 자, 이제 4차 함수로 갈게요. 이제 그 137쪽에 있는 4차 함수인데 너희 쌤하고 4차 함수 따로 쌤 그림 안 그렸었는데 코칭 쌤 시간에 혹시 4차 함수 같이 좀 풀어봤나? 안 해봤나? 그럼 지금 해볼게요. 어제 3차 함수 말고 근데 4차 함수 그릴 때도 어떻게 하면 되냐면 똑같이 증간표 그리고 아니면 F' 그려가지고 그리시면 됩니다. 방법은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럼 선생님이 하나의 예를 들어서 일단 먼저 한번 해보고 빨리 그림하고 얘기를 해줄게요. 알죠? 767번. 자, 어제 얘기했던 거 그대로 할 거니까 따로 개념 설명 안 하는 거 아시군요? 자, 봐봐. 극대값을 갖기 위한 그치 문제에서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말고 4차 함수 중에 책에 없는 거 하나 만들어 볼게요. 없는 거. 자, 우리 책에 없는 걸 만들 거니까 우리 앞에 보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fx는 뭐 x에 좀 쉬운 거, 뭐 4제곱 빼기 뭐 x 세제곱 플러스 뭐 이렇게 만들어 볼게 얘들아. 뭐 대충 이렇게요. 더하기 볼까? 더하기다. 이걸 그려보라고 했습니다. 만약에 이걸 그려봐 그러면은 암산 좀 하고 있어요. 잘 그리려고요. 하면서 바꾸자 하면서. 일단 미분을 해놓은 거죠, 그죠? 어저께 진단돼요. 자, 미분하면 얘가 이거 바꿔야겠다. 이렇게. 그러니까 12x 제곱 맞죠? 그 다음에 플러스 2가 되는데 밖에 놔둘게요. 자, 3, 4, 8로 바꾸자. 자, 8로 바꾸겠습니다. 그럼 얘가 이렇게 되고 끝나죠. 프라임이요. 선생님 좀 쉽게 하려고 수 갖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럼 이게 프라임인데 제가 프라임 영변을 찾으려면 4로 묶으면 되잖아요. 자, 4로 묶어서 이거 어떻게 돼요? x 맞죠? 세제곱 그다음 3x 이렇게 되나요? 됐죠? 그럼 얘가 오른쪽에 있는 얘가 능령되는 x를 찾아야 되겠죠. 어저께도 제목이요? 쏘리 여기 맞나? 됐나요? 이렇게 그대로 하는 거야. 자, 그럼 얘가 능령되는 찾으려면 얘가 인수분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3차와 4차와 3차의 차이점은 3차는 미분하면 2차니까 바로 인수분해가 보이잖아요. 근데 3차가 나오니까 3차식 인수분해는 조립제법을 쓴다는 것밖에 없어요. 차이점이 있다. 그럼 너희가 조립제법을 까먹으면 또 안 되겠다. 그죠? 이거 어떻게 합니까? 1, -3, 1차 없으면 꼭 0 적어줘야 돼요. 그리고 다시 2를 써주실게요. 자, 이렇게 그럼 누구 넣으면 0 되는지 찾는 거죠? 보이죠? 1 넣으면 0 되죠? 1 넣고 1 내려오고 또 곱하고 계속 더하는 겁니다. 이렇게요. 더하고 또 곱하고 마지막에 0이 되네요. 됐습니까? 자, 그러면 야의 식은 이렇게 되잖아요. 숫자를 좀 바꿔야겠는데 마지막에 좀 깔끔하지가 않네요. 깔끔하지 않아서 바꾸려고요. 얘들아, 좀 바꿀게. 이걸 그냥 제곱으로 바꿀게. 제곱이다. 너희가 필요할 필요 없잖아. 책이 없는 거니까요. 이거 x로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알겠죠? 좀 더 일반적인 걸 잡아주려고요. 그러면 얘도 x가 생길 거 아니에요, 맞죠? 완전히 파겠으니까요. 그럼 인수분 다시 하려고요. 자, 그럼 다시 하면은 이거 x로 묶을 수 있죠? x로 묶어주고 합시다. 이렇게요. 괜찮니? 여기까지요? 자, 그럼 선생님이 지금 했는 거를 다시 인수분해 보면 얘가 인수분해 되죠? 그럼 조립제법 할 필요 없는 거예요. 그죠? 얘가 x 빼기 1, x 빼기 2가 나옵니다. 됐습니까? 그럼 4차 함수가 완성됐다고. 이제 미분 다 끝난 거야. 어제 했던 얘기대로 어떻게 해야 돼? 증간표를 그리려면
0 되는 x를 3개 다 찾아줘야 되죠. 0, 1, 2네요. 맞나? 자, 그럼 증가함수 어제 했던 거 다시 설명 또 하는 거죠, 지금. 이거 집중이 되니까. 그러니까 정석적인 풀이를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 지금 복잡함 하고 있습니다. 그냥요. 너희할 때요. 자, 그럼 0, 1, 1 써 이렇게요. 어제 했던 것처럼 여기 x, 여기 프라임, 그다음 뭐예요? 여기 fx죠. 삐뚤삐뚤하네. 괜찮아요? 응? 잘 따라오고 있어? 선생님 빨리 해도 괜찮나 이렇게? 땡땡땡 여기 0 맞아? 땡땡땡 여기 1 또 땡땡땡 여기 2 이게 3개짜리니까요. 뭐 칸수는 너희가 그냥 숫자 적어가면서 이렇게 잡아주면 됩니다. 그럼 이때 프라임이 0 되는 게 언제? 이때 찾아내라고 말했죠? 그리고 fx 맨 밑에 있는 fx는 실제 0을 f 함수에 넣어야 되는 거죠. 그죠? 실제 함수한테 0을 넣으면 얼마야? 4죠? 얘가 4가 된다. 됐습니까? 그 다음 또 1을 넣어도 돼요? 5죠? 맞아? 1 넣으면 5예요. 자, 그 다음에 또 2를 넣어요. 2를 넣으면 얘가 16, 2를 넣으면 8, 4, 32, 2를 넣으면 또 16, 다시 4가 되죠? 맞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찾는다고 제가 똑같죠? 그럼 어디서 또 어떻게 했는지 기억납니까, 여러분? 그 다음 어떻게 했어? 이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찾아줘야 되겠죠? 근데 지금 프라임 x가 몇 차 함수야? 3차 함수죠? 그럼 선생님 어제는 2차 함수 그렸잖아, 프라임을. 얘는 3차 함수를 그려야 돼. 최고차항이 4고 맞죠? 하나, 둘, 세 번이 0이 되는 3차 함수 프라임. 그럼 프라임의 그림은 어떻게 그려줘야 돼요? 이렇게 그려질 거고 x축이 이렇게 지나가니까 이게 프라임 x가 되고 얘가 0, 1, 2가 되니까 어제처럼 마이너스 플러스 이거 다 써줘야 돼요. 됐나? 얘가 프라임인 거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0 왼쪽 마이너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다. 여기가 플러스다. 마이너스다. 플러스다. 얘는 왔다 갔다 바뀌고 있죠. 근데 무조건 그런 거 아닙니다. 그림마다 달라요. 그림 보고 확인하는 거야. 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니까 어때요? 내려오겠네? 이 말이죠. 플러스면 fx가 올라가겠네? 내려가겠네? 올라가겠네? 이런 식이야. 다 됐니? 자, 그럼 이제부터 아까 프라임 0 된 0을 따라 내려오시고 1을 따라 내려오고 2를 따라 내려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프 그릴 준비하는 겁니다. 그럼 0,4니까 우리가 얘가 y축이 되겠죠. x가 0일 때는 y축입니다. 그럼 이때 좌표가 여기쯤 어딘가 있겠죠. 4, 0,4. 됐니? 그럼 얘는 뭐야? 얘는 뭐죠? 1,5잖아. 그럼 1, 얘가 1, x 1일 때니까 얘가 어딘가 1이 있겠죠. 이렇게. 그럼 얘가 여기다 위에 있어야 되니까 살짝 내려보자. 얘를 살짝 내리고 이쯤에 오를 잡자고 이렇게요. 됐습니까? 얘가 1일 때, 1x 1일 때, 그 다음 두 번째 2일 때 얘가 2겠죠? 이게 4가 되겠죠. 이렇게요. 그럼 그림은 어떻게 되지? 내려오잖아요. 내려오다가 올라오다가 내려오다 올라온다. 이게 fx야. 이 그림을 여기다 그린 거예요. 곡선입니다. 올라가는 그림 이렇게 그렸죠? 다시 내려오는 그림, 내려오는 그림. 그래서 내려와야 돼요. 정확히 얘기하면 이렇게 내려와야 돼요. 됐죠? 여기는 다시 올라가죠? 다시 올라간다. 그러니까 요 방향에 맞춰서 매끄럽게 그리면 끝난다는 거야. 이게 4차함수 그리는 방법이야. 됐습니까? 똑같이 했죠, 선생님이? 근데 뭐가 달라졌다고? 프라임이 3차함수니까 내가 3차함수 개형을 미리 알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됐죠? 이렇게 그리는 게 도함수의 증가함표를 이용해서 그리는 거고요. 그럼 얘가 도함수니까 도함수에서 그리는 빠르게 구하는 방법은 뭐겠어요? 아까 어제처럼 0 따라오고 1 따라오고 2 따라온 다음에 아까 이 구했던 얘들 좌표 있잖아요. 좌표. 얘들 다 찾아놔야 된다. 여러분 다 찾아놔야 돼요. 0,4 그 다음 여기 5 맞아요. 그럼 그래프는 이렇게 되겠죠. 대충 그리면은 이게 올라갔다가 맞아? 내려왔다가 올라갔다가 내려왔다가 올라가는 거야. 이거 보고 그러면 되는 거지. 얘 때문에 내려온 거야. 나이스니까. 플러스니까 올라간 거. 나이스니까 내려간 거고. 플러스니까 올라갔다. 얘는 같은 위치에 있다고 아까 잡아놨으니까 같은 위치에다가 잡아놓은 겁니다, 여러분. 얘도 5가 여기 있겠죠, 이렇게요. 이게 y축, x축. 이렇게 완성하면 된다는 거야.
그럼 일일이 얘를 그리는 것보다 얘가 더 빠를 거니까 이 연습을 하는 게 좋아요. 이 연습을 하세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좀 걸리죠? 맞죠?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떻게 했냐, 선생님 3차 함수 몇 개밖에 없다 하면서 3개를 배웠잖아요. 4차 함수 몇 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미리 4차 함수 개형들을 여기가 알아놓고 가셔도 됩니다. 어제처럼요. 자, 여기까지 이해됩니까? 이해됐어? 자, 그럼 이제 선생님이 어떤 얘기 할 건가 하면은 4차 함수의 개형을 그릴 거예요, 진짜. 자, 이거는 그냥 책에 없는 거니까 빨리 그리고 지우는 거고. 자, 4차 함수의 개형을 또 A가 양수라고 생각하면 첫 번째 가장 많이 나오는 그림은 이런 그림입니다. 오케이? 이 위치와 이 위치가 다를 수도 있는 거야. 아까 우연히 같았던 겁니다. 맞나요? 이게 일반적인 W자 그림이고, 두 번째는 차이점 생각하면 되더라. 얘가 지금 프라임 명령이 몇 개야? 하나, 둘, 세 개죠. 그럼 두 번째 그림은 몇 개가 있어? 두 개짜리인 거야. 두 개짜리. 누웠다가 가는 거야. 얘는 누웠다가 가는 거 몇개야? 프라임 두 개죠, 두 개. 얘는 세 개짜리, 얘는 프라임 0 되는 게 두 개짜리야. 기준을 잡아줄게. 프라임 능명의 실근이 얘는 몇 개다? 세 개다. 얘는 두 개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몇 개겠어요? 한 개짜리겠죠? 한 개짜리 그림은 여기서 안 누르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이렇게 약간 2차 함수가 살짝 꺾여 있는 모양처럼 되는 거죠. 이때 얘가 프라임이 0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얘가 한 개짜리. 그럼 선생님, 프라임이 0 되는 게 3개, 2개, 1개면 빵개가 없습니까? 3차 함수는 빵개 있었잖아요. 4차 함수는 빵개가 없습니다. 빵개가 없어. 이유를 얘기해 줄게요. 최고차항이 얘들아 양수일 때 무조건 끝부분에 올라옵니다. 1차 함수도 왜 알죠? 최고차항 1차 함수도 최고차항 계수 양수 끝에 올라가죠? 직선이요. 2차 함수도 최고차항 양수면 이렇게 해서 올라가죠? 3차도 올라가죠? 무조건 최고차항 양수는 올라가야 돼, 마지막이야. 그러니까 마지막에 올라가야 돼요. 좀 반대쪽에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반드시 올라가려면, 내려갔다 올라가려면 반드시 0을 거쳐가야 되기 때문에 한 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기 한 개는 최소한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됐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얘기할게. 자, 그럼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진 걸 얘기해보자고, 이제부터. 자, 이건 극소죠. 얘도 극소, 얘는 극대예요. 얘는 극소죠. 얘도 극소죠. 자, 셋 중에 누구만 극대가 있어? 쟤만 극대가 있죠? 다시 말해서 최고차항 개수가 양수일 때 가정했어요. 양수일 때 극대를 가지는 건 얘밖에 없다. 문제를 바꿔서 어떤 4차 함수를 주고 극대값을 가질 조건을 물어봤어요. 그럼 어떻게 합니다? 프라임 0 되는 게 서로 다른 세 식은 나오게 하면 되는 거야. 알겠어? 요걸로 풀라는 거야. 풀이는 거야. 그림은 이렇게 그려주되 이게 지금 fx 그린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럼 얘는 뭐야? 얘는요? 얘는 두 개잖아요. 두 개란 말은 서로 다른, 원래 프라임 몇 차야? 3차잖아요. 3차잖아요. 야, 3차가 근이 두 개라는 뜻은 뭐겠노? 실근은 하나는 중근이라는 거예요. 그럼 얘가 중근이겠니? 얘가 중근이겠니? 중근이요. 얘가 중근이라서 얘가 중근입니다. 얘는 중근이 없어. 얘가 지금 한 개잖아요. 얘는 그냥 3차 방정식이잖아. 능용됐을 때 3차 방정식이 지금 실근이 한 개란 말이야. 나머지 두 개는 허근이라는 거야. 오케이? 얘는 허근 두 개가 있어요. 얘는 허근이 없어요. 오케이? 이해가 잘 됩니까? 근데 선생님이 지금 그리는 요 방향이라 그렇지만 살짝씩 변형될 수도 있어요. 얘놈이 이렇게 내려왔다 해서 올라갈 수 있는 거야. 맞죠? 꼭 이쪽이 오른쪽이 보장이 없죠. 이쪽이 중근됐다가 이제 갈 수 있다는 얘기하는 거. 얘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내려오다가 이렇게 올라가도 된다. 안 들어갔다가 상관이 허근이요. 이게 한 실근과 두 허근이다. 한 실근과 두 허근. 선생님 지금 실근만 얘기하는 거 실근. 오케이?
그래서 이 모양은 바뀔 수 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선생님은 좀 일반적인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음수는 뒤집어진다고 했죠. 뒤집어지면 어떻게 그려지겠어요? 이렇게 그려지겠죠. 이렇게. 뒤집어집니다. 맞아요. 뒤집은 거야 그냥 X축 대칭으로 이렇게. 그러면 얘는 그럼 뭐야? 거꾸로 생각하면 극소는 얘만 갖고 있는 거죠. 만약 문제가 최고차항이 음수로 됐을 때는 극소를 가질 조건을 물어본다면 똑같이 프라임 0되는 건 3개 나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극소냐 극대가 달라지는 뿐입니다. 자, 그러니까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2차 함수는 아래 볼록, 위로 볼록 두 개밖에 없지만 4차 함수는 개형이 여러 개 있다고 생각하면 된다. 3차 함수 그림 3개였잖아요. 얘도 3개지. 나옵니다. 여기까지가 4차 함수의 개형입니다. 선생님 좀 어디까지 재밌냐면 130 좀 넘어갈게요. 자, 기본적인 이야기 140쪽까지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알겠죠? 140쪽까지 얘기 다 했고 141쪽부터는 이제부터 약간씩 응용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응용. 근데 응용보다 중요한 건 기본적인 거니까 기본적인 거 잘 알고 계셔야 돼요. 여기가 다른 좀 개념사 같은 걸 보면 이 그림이 다 나와요. 알았죠? 선생님 책이 없어서 그려놓은 것밖에 없어. 자, 우리 합시다. 시간이 이제 얼마 안 남았네요. 자, 137쪽. 그림 그려보면 되는 거야. 자, 137쪽에 아까 했던 얘기 나오네, 그죠? 767번 말이에요. 뭐라고 돼 있냐, 문제가요? 4차 함수가 극대값을 갖기 위한 그랬죠. 너희는 최고차항 개수를 봐야 돼서 셋 중에 하나겠죠? 근데 어떤 글이 나와야 돼? 극대니까 얘가 나와야 되는 거야. 얘가 나올 조건 이거였다고요. 오케이? 그럼 어떻게 시작해야 돼? 미분을 먼저 해야겠네요. 미분을 보통 때린다, 그죠? 미분 때린다. 미분 때려봅시다. F'X는 막 이렇게 될 겁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써놓고 나서 능령 잡는 거예요, 이렇게. 능령. 근데 잘 봐야 돼. 뭘 봐야 되냐면 이제부터 이야기는 고등학교 1학년 이야기야. 여기서부터. 학생들이 여기까지는 다 수투라고 생각하면 되는 거고 너희가요. 근데 애들이 이걸 어려워하는 이유는 수학상 이야기를 까먹어주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아까도 했던 그 학생도 수학상을 안 할 수가 없었던 거겠죠. 자, 그러면 다시 얘가 능용으로 가정했을 때 3차 방정식이 서로 다른 세식이 나와야 된다고요. 그럼 서로 다른 세식이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 고등학교에서 고차 반시할 때 배운 거 아닙니까? 수학상에서 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일단 4로 묶어, x로 묶어 이렇게요. 자, 여기까지는 어렵지 않죠? 그렇죠? 일반적으로 조리제법이지만 하나가 지금 벌써 나왔기 때문에 2차로 하면 되는 거죠. 자, 끝나네. 어떻게 해야 돼? 일단 얘가 능용되는 x가 하나 나왔잖아요. 0이 나왔잖아요. 그럼 여기서 얘가 뭐가 돼야 돼? 얘가 능용으로 가정했을 때 판별식이 0보다 커야 되는 거죠. 그래야 총식이 나오는 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잠깐만. 그래서 끝내면 안 돼요. 얘가 판별식이 0이 돼야 되고 하나 더 붙어야 했어요. 여기서요. 자, 뭐가 붙어야 될 것 같아요? 이거 또 어떤 조건이 들어가야 돼요? 얘가 판별식이 0보다 크다고 했잖아요. 그럼 2개 나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 2개 중에 0이 들어갈 수도 있잖아요. 상식적으로 말해요. 그럼 0이 못 들어가게 해야 돼. 못 들어간다는 말을 꺾고 생각하면 0을 넣어서 0이 안 되면 되는 거야. 이해됩니까? 어떤 거? 방금 말씀하신 선생님 무슨 얘기했냐고요? 내가 어떤 얘기 많은 얘기를 했잖아요. 마지막에 했던 얘기, 금방 했던 얘기 있잖아요. 0을 넣으면 얘한테 0을 넣으면 얘가 능용되면 안 된다고. 그게 0이 근이 안 된다는 뜻이야. 선생님 이해되세요? 그럼 0 넣어보세요. 빵빵. 그럼 뭐야? 마이너스 2면 남잖아. 얘가 0 되면 안 된다. 오케이? 이걸 깜빡하면 다 달라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오케이, 해볼까요? 판별식 9-4AC 8a가 0보다 커야 돼요. 그럼 여기서 a 보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8분의 9보다 크다가 되죠. 근데 이 범위 안에 0이 들어가잖아요. 여기 못 들어가게 해야 돼?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이거를 쪼개야 돼. 0보다 작다까지. 또는 0보다 크다. 이런 못 들어가게 억지로 만들어주셔야 돼요. 이되니까 요게 정답이 되겠죠. 몇 번에 있습니다. 5번에 있습니다. 5번. 5번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 할 수 있겠네? 동현이 좀 올라와. 이게 좀 복잡하죠? 좀 복잡해도 계산 우리가 해야 됩니다. 밑에 거 한번 해보자. 지금요. 768번 문제가 다다주에는 얘는 그 값이 한 개라고 했죠. 야, 그 값이 한 개래. 그럼 셋 중에 뭐겠노? 이 두 개겠죠. 이 두 개가 되는 조건이죠. 얘는 지금 밑에 있는 문제는 얘가 아닌 두 개가 나오는 뜻입니다. 이거거나 이거거나. 이렇게 응용할 수 있어야 된다. 한번 해볼래요? 밑에 문제. 그래, 응용인 거야, 얘들아. 응용. 어떻게 나와야 돼? 프라임이 0 되는 게 내가 거꾸로 생각하면 돼. 이것이 아니게 하면 돼. 이것이 아니게. 맞지 않나? 이것이 아니게 하세요. 잠깐만 좀 떠올게 얘들아. 자, 힌트를 줬죠? 힌트. 야, 이것을 제외한 거잖아, 답이 맞지? 너 이렇게 하면 돼. 셈하고 똑같이 이렇게. 세 개 나온 조건 찾아주세요. 알죠? 일단 이 문제 밑에 있는 문제는요. 왜? 이 조건을 제외한 거예요. 거꾸로 생각해, 거꾸로. 그러니까 약간 확통해서 얘기하는 걸 얘기하면 부정의 개념이에요. 이것만 아니면 되는 거니까 이 조건을 찾고 이 조건에 그 수직성 그려가지고 나머지 부분을 찾으면 된다니까. 두 개 하는 거 빠르겠죠? 그래서 수투는 계산이 많아요, 여러분. 계산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중간고사 때 시간 부족하는 경우가 많아요. 애들이 풀 수 있는데 시간이 부족한 경우가. 그래서 평소에 연습 많이 해야 돼. 나왔나요? 시간이 많이 없어서 선생님이 같게 풀고 넘어갈게요. 알겠지? 시간이 별로 없어서요. 자, 선생님이 아까 했던 요 그림만 다시 보고 할게. 요거 그림만 보고요. 자, 768번은 이 그림이 나와야 된다고 했다. 이 두 개요. 이거거나 이거거나. 그럼 다른 말로는 이 그림, 이 놈이 나오는 조건을 찾아. 그러면서 전체 범위에서 이 범위를 제외하면 된다고요. 맞지? 그렇게 풀 거야, 선생님이요. 이걸 외우려고 하면 안 되겠지? 당연한 거잖아요. 따라가도 되고. 그럼 시간 많이 걸린다고 했습니다. 자, 그럼 다시 얘기해보자. 프라임을 써볼게요. 8x 세제곱. 선생님 문제 풀고 있어요. 이렇게죠. 자, 그러면 3개 나올 조건을 지금 찾을 거야. 그럼 일단 어떻게 2x로 묶어요. 2x 인수분해하세요. 인수분 안 되네요. 2 못 나오네요. x만 묶어. x만 묶어. 여기까지 어렵지 않죠? 2라운드 안 얘가 그 분수 나옵니다. 분수 분할이 편하잖아요. 그죠? 묶어도 되긴 돼. 상관없어.
여기가 됐으니까 이제 아까처럼 어떻게 해야 돼? 얘가 벌써 여기 나왔잖아. 얘가 또 다시 뭐가 되면 돼? 판별식이 0보다 크고 0 넣었을 때 0이 되면 안 되니까 자동 0이 안 되네요. 자동 안 되죠? 0 넣으면 2니까요. 이런 경우는 무시해도 괜찮네요. 자, 그럼 해볼까요? 판별식 9p의 제곱 마이너스 4ac 이거죠. 그러나 이게 0보다 크다. 자, 그럼 여기서 얘가 어떻게 돼요? 약분이 안 되니까 그냥 p 제곱이 9분의 64보다 크다가 되는 거 맞죠? 그럼 여기서 잘 봐야 돼. 여기서 어떻게 돼요? p가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다. 또는 p는 3분의 8보다 크다가 되죠? 여기까지 됐나요? 다 한 거야 지금요. 자, 그러면 이 범위를 제외한다니까요. 이 범위를 제외하는 거 헷갈리면 어떻게 하면 돼? 수익성 그리면 되죠. 마이너스 3분의 8보다 작거나 3분의 8보다 크다는데 얘를 제외한다면 어디야? 이 자리를 새까맣게 채우면서 가는 게 답 아니냐고요. 이게 부정이죠. 부정. 그럼 정답은 3분의 8부터 마이너스 3분의 8부터 이게 x가 p야. p죠. 이렇게 된다는 게 답이냐. 이게 정답이죠. 근데 문제에서 p의 최대를 물었으니까 최대는 얘가 될 거고 최소는 얘가 될 거니까 답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답은 4번 될 겁니다. 그러니까 아까랑 비슷하게 하고 있죠, 근데 너희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안 가면 너희가 어떻게 해야겠냐? p를 모르는 채로 아까처럼 진단표를 그리고 뭐 도함수 중에서 그림 그리는 거 힘들겠죠? 시간 많이 걸리겠죠? 그런 시간을 계속 줄여야 돼, 얘들아. 시험 칠 때까지. 줄이고. 대신 어떻게 해야 돼? 계산해서 실수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계산은 완전 완전 기본이 돼야 됩니다. 기본이 돼야 돼. 기본이 돼야 돼. 선생님 나머지 앞에서 실수하는 건 이해해 주시고. 선생님이 실수하는 건 어쩔 수 없다기보다는 뭐랄까. 아침에 잠도 좀 덜 깨고 뭐 이렇게 또 이게 막 확통하다 이러는 거 좀 헷갈릴 수도 있어요, 알죠? 그게 이해해줄 수 있죠? 너희는 실수하면 안 됩니다. 절대. 이렇게 해서 자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것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4차 함수가 극값을 가질 조건을 외우지 마시고 여러분 그래프의 개념을 외우는 게 좋아요. 알겠죠? 그래야 좀 깊이가 있다고요. 자, 유형 13번으로 가겠습니다. 유형 13번부터는 다른 개념이죠. 다른 개념이라기보다는 어제 했던 이야기가 다시 나옵니다. 어제 우리가 뭐였냐? 프라임 가지고 fx 그렸잖아요. 그거를 좀 더 일반화시키고 있는 거야. 3차, 4차 외에도 다 된다는 겁니다. 다 된다. 자, 그럼 여기까지 더 해볼게요. 771번 보세요. 자, 다음 중 옳은 것을 골라라 그랬습니다. 자, 그림 보고 합시다. 자, 그림이 F'이죠? 자, 그걸 잘 보셔야 눈을 크게 뜨고요. 프라임이 있는지 없는지를 꼭 보셔야 됩니다. 꼭 동그라미 쳐가지고 확인하시라고 했죠? 자, 그림을 선생님 대충 그려보니까 이렇게 그려져 있네요. 이게 프라임이죠, 프라임. 자, X축이 어디를 지나가는가 하면 이렇게 지나가고 있어요. 그럼 여기가 알파, 베타, 감마죠? 자, 문제 들어가서 길, 극값을 닿는 점이 3개다 그랬죠. 누가? fx가 그랬지, fx가. 기억은 fx를 물어보고 있어요, 여러분. 너희 어떻게 해야 돼? 아까 했던 대로 자 보셔야 돼요. 얘를 따라가가지고 fx를 그려도 되거든요. 굳이 필요 없으면 안 그려도 되잖아요. 시간 아까우니까. 어떻게 해야 돼? 여기가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이걸 보라는 거야. 얘는 플러스죠. 잘 봐야 돼. 감마할 때 분명히 프라임이 0이지만 부호 안 바뀌죠? 그럼 얘는 극값이 될 수 없어요. 그럼 극값은 누구밖에 없어요? 2개밖에 없어요. 그럼 기를 딱 보자마자 땡! 3개가 아니라고요? 이런 걸 연습하셔야 된다는 거 지금부터 어떤 이야기들을 일반화시켜야 돼. 자, 베타에서 극소다 그랬잖아요, 얘들아. 얘가 베타에서 극소 맞아요, 틀려요? 음대제한이잖아. 맞죠? 맞죠? 프라임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극소가 맞다는 거야. 올라오는 거 뭐 이상하면 안 돼. 이건 프라임 구만 보는 거야.
자, 니은은 극소가 맞다. 디귿은 베타와 감마에서 증가한다 그랬죠? 얘들아, 증가 감소는 누가 결정합니까? 프라임의 부호가 결정한다. 맞아? 근데 프라임 부호가 누구 사이? 베타와 감마 사이잖아요. 요 사이는 싹 다 플러스죠? 뭐 어떻게 한다? 증가한다. 맞는 거죠. 답은 D가 되겠습니다. 이제 쉽죠? 밑에 거 풀어보세요. 바로요. 772. 나오세요. 자, 772 똑같이 하면 되는데도 어제 근데 민기는 10층에서 어디 자습실에 정도했네? 그 레벨 테스트 실수도 된다. 맞아요. 1004호인가 그렇잖아요. 그 1004호 거기 우리 학원에 레벨 테스트시죠. 너 이뻐가지고 거기서 했지 않니? 네. 그렇죠. 춤추고 그거 다 했어. 나한테 나 빠다있잖아. 772 5번이야. 잘하네요, 그죠? 그래, 민주야. 확통에서 2등급, 이번에 또 2등급. 눈껍질이 맞았나? 충분히 가능할 것 같은데. 나는 솔직히 1까지 안 좋겠는데. 문과인 중에 진짜 잘하는 극소수 아닌가? 수학 잘하는 데 진짜 별로 없는데 걔들이 근데 애초에 문과가 사람 수가 적으니까 2등 분들은 100명 되니? 문과는 16명. 그러면 4등까지 하면 되네요. 뭐 저기 1등을 하는 것도 아니고 4등을 하는 건데 4등은 5등은 안 될 것 같고 4등까지 하면 된다. 어때? 너 그러면 뭐 5등에서 2등 맞는 거하고 한 15등 정도 1등 되겠네. 11%인데 11%면 10.4니까 10등까지. 10등까지. 아니지. 10 내 거꾸로 했다. 11을 곱하면 되거든요. 104에다가 11 곱해 11등까지다. 11등까지가 2등급. 그럼 5등하고 2등은 맞는 것보다 그럴 바에 4등 딱 해가지고 1등은 안 해요. 맞지 않아? 그래. 아까 그 답 다 나왔죠, 여러분? 더 못하겠네요, 그래서 시간이. 772 정답 5번이요. 여기 아까도 했지만 프라임이냐 fx냐 막 구분 잘 하셔야 됩니다. fx 나올 때는 그냥 모양대로 해야 돼. 증가 감소는 식으로요. 그런 게 뒤에 또 나올 겁니다. 여긴 없지만 저 뒤에 가면 나오겠지 뭐. 학교 시험 칠 때요. 자, 끝. 140쪽부터는 쌤이 안 했는데 얘들아 좀 아쉽다. 140쪽부터는 중간고사 끝나고 합시다. 여러분, 중간고사 시험 보면 혹시나 얘가 들어간다. 그럼 시험 범위 대비할 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요. 다들 그래서 일단 여기까지 숙제가 되겠네요. 139쪽까지. 선생님이 숙제라고 얘기했지만 다음 주에는 아마 이게 숙제 검사 잘 안 될 것 같습니다. 왜냐? 시험 대비 교재를 바로 시작할 거니까요. 코칭쌤 시간에는 너희 시험 대비 교재를 준비해서 와야 돼요. 요 앞에 멘토 공부하면 오늘은 들어와 있을걸요? 어제 없었나? 민기 어제 어제 없었어요. 어제 없으면 오늘도 없나? 정확했네. 있을 수도 있어요. 한번 혹시 없으면 내가 한번 물어볼까? 아직 시간 남았나? 1분 남았네요. 오늘 집에 가는 길에 살 있나요?
없어? 있으면 그래. 전화해볼게요. 수업 끝났어요. 마치고 여쭤볼게요.